5.3.2 업캐스팅의 장점. 이번에는 업캐스팅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일단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해서 도구란 클래스와 캣이란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도구란 클래스의 객체, 도구 클래스 객체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애니멀 ANI에 이와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캣이란 객체를 업캐스팅해서 이와 같이 애니멀형으로 업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어디에서 이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점은 이것이 도구와 캣이 매개 변수로 이용될 때 이러한 장점이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애니멀 클리닉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애니멀 클리닉에는 동물들을 추가하는 add animal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애니멀형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애니멀 클리닉이란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add animal을 할 때 우리는 도구형과 캣형의 객체를 둘 다 이와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유는 도구형의 객체와 캣형의 객체는 애니멀형으로 이와 같이 캐스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이와 같이 도구와 캣을 넣어주는 순간 바로 내부에서 매개 변수가 할당되는 순간 이와 같이 애니멀형으로 자동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즉 하나의 형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형성이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캐스팅의 장점은요, 하나의 매개 변수 형으로 여러 형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부모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니멀형으로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도구와 캣이 애니멀형으로 업캐스팅 되는 장점을 이용해서 하나의 형으로 두 개의 객체를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5.3.3 가상함수. 이번에는 가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고 나중에 가상함수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클래스는 펑션 A와 펑션 B 두 개의 함수를 이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펑션 B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펑션 A와 펑션 B를 가진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해서 derived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 derived 클래스에서는 이 펑션 A와 펑션 B를 오버라이딩을 하는데요, 펑션 A의 경우에서는 앞에서 배운 오버라이딩 기법으로, 즉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 기법으로 펑션 A를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펑션 B의 경우에는 버추얼 오버라이드 형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버라이딩은 두 가지 기법으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new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과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rived 형의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derived 형의 함수인 펑션 A와 펑션 B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하면은 펑션 A와 펑션 B, 즉 new로 오버라이딩 한 것과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 한 이 두 함수 모두 derived, 즉 하위의 함수를 둘 다 호출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new와 버추얼 오버라이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것은 바로 이 업캐스팅 된 이후의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의 메모리는 derived 형, 즉 하위의 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버지형으로 업캐스팅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현재의 형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가 실제의 메모리가 derived 형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형이 베이스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형으로 펑션을 호출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베이스 형에 해당하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a.펑션 a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형으로 펑션 a를 호출했기 때문에 베이스 형에 해당하는 펑션 a가 호출됩니다. 이것은 new일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은 버추얼 오버라이드일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즉 아버지의 형, 즉 베이스 형으로 펑션 b를 호출하면 아들의 펑션 b가 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함수입니다. 일반적인 오버라이딩일 경우에는 현재의 형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지만은 버추얼 오버라이드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의 이름으로 아들의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함수는 오버라이딩 된 상태, 즉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 된 상태에서, 그리고 업캐스팅 된 상태, 아들을 아버지형으로 업캐스팅을 시킨 상태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바로 아들의 함수가 호출되는, 이것이 바로 가상함수입니다.
5.3.4 가상함수의 호출 순서. 이번에는 가상함수의 호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쉐이프형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는 버추얼로 드로우와 딜리트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쉐이프형을 상속받아서 서클형의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 서클형의 클래스는 쉐이프형의 즉 부모형의 드로우와 딜리트를 오버라이드 키워드로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클의 객체를 이와 같이 만듭니다. 이 서클 객체를 만들어서 쉐이프형, 즉 부모의 형에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캐스팅이 발생을 합니다. 이 어캐스팅된 객체 C1을 이용해서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원래는 쉐이프형에 해당하는 함수가 호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으면은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이 되었다면 아들의 드로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함수가 호출되는 순서입니다. 실제 가상함수가 호출되기 위해서는 업캐스팅이 제일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즉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서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함수는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의 형의 이름으로 즉 C1으로 아들의 함수를 호출하면, 즉 드로우를 호출하면 아들의 함수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함수가 호출되는 순서입니다. 5.3.5 가상함수의 장점. 이번에는 가상함수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함수의 장점은 한마디로 업캐스팅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아들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서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요, 쉐이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쉐이프라는 클래스는 버추얼로 드로우라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로우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쉐이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서클과 렉트라는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 서클과 렉트는 쉐이프형의 드로우를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추얼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상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서클형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객체를 쉐이프 S1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를 호출하면, 즉 아버지 형으로 형변한 뒤에 함수를 호출하면은 아버지 이름으로 쉐이프형의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클형의 드로우가 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렉트형의 객체를 생성한 뒤에 쉐이프형으로 어캐스팅한 뒤에 드로우를 호출하면은 쉐이프형의 드로우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렉트형의 드로우가 호출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상함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상함수의 장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가상함수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쉐이프셋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쉐이프셋은 말 그대로 쉐이프의 집합을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프셋에는 addShape라는 함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쉐이프형의 객체를 이와 같이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내부에 arrayList에 그 참조값을 보관하게 됩니다. 즉 쉐이프형의 참조값을 arrayList에 보관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부분을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셋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addShape로 서클형의 객체와 렉트형의 객체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은 이 서클과 렉트가 쉐이프형으로 업캐스팅 되면서 들어가면서 할당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업캐스팅의 장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즉 하나의 형, 즉 쉐이프형으로 렉트와 서클의 객체 두 개 다 받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ddShape로 서클과 렉트형의 객체를 이와 같이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상함수의 장점은 바로 이 drawAllShape라는 함수 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내에서는 arrayList에 들어있는 모든 쉐이프를 끄집어내서 draw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를 보시면요, arrayList에서 쉐이프형의 객체를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draw 함수를 호출합니다. 원래는 이 arrayList에 들어있는 객체가 rect 또는 circle형의 객체이기 때문에 rect나 circle로 캐스팅한 이후에 draw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쉐이프형으로 그냥 draw를 호출을 해도 rect와 circle의 draw가 호출됩니다. 이것은 가상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rect와 circle의 함수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아들의 함수를 호출한 것이 바로 가상함수의 장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쉐이프형으로 rect와 circle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circle과 rect의 draw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가상함수의 장점입니다.